안녕하세요, 인프제입니다. 드디어 국내 아이패드 프로 3세대가 정식으로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아시죠? 아이패드 하면 인프제인 거. 그리고 영상 끝에는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에서 호환 가능한 허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참여해주세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12.9인치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 제 얼굴 2개 정도 되는 크기고요. 체감하실 수 있는 건 A4 용지 사이즈인데요. A4 용지보다 이렇게 비쳐서 보이실 거예요. 아주 살짝 작아요. 보통 인쇄하게 되면 테두리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패드에 꽉 채워서 필기를 하면 거의 1:1 비율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고 크기는 작아졌어요. 한 손으로 들기에도 전혀 무겁지 않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이용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크기예요. 베젤이 얇아져서 혹시 불편하지 않냐고 궁금해하시던 분들이 있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할 때 보통 패드를 이렇게 쥐고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거라서 전혀 불편감 같은 건 사실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만큼 베젤이 있다고 해서 꼭 여기만 잡아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기존의 9.7 프로하고 비교했을 때도 베젤의 크기 차이 때문에 화면의 크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렇게 보면 실제로 패드의 크기는 아주 그렇게 부담스러울 만큼 차이가 나진 않아요. 무게감은 케이스를 끼운 상태에서 이건 지금 주구 케이스고요.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건 지금 정품 케이스를 끼우고 있는데 무게감은 사실 비슷할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어요. 특히나 이번엔 케이스가 이렇게 테두리가 감싸지는 거에서 테두리가 감싸지는 게 없어졌죠.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석이라는 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9.7인치랑 12.9인치의 스플릿 뷰를 비교해 드릴게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멀티태스킹으로 스플릿 뷰 사용을 좀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꼭 12.9인치 추천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창이 시원시원하고 10.5인치나 9.7인치로 공부하면서 할 때에는 노트 필기하기 좀 불편했던 것들이 훨씬 개선됐어요. 저는 여러모로 그래서 이 12.9인치로 구매하시는 걸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평상시에 이동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많고 딱히 공부하시는데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단순 미디어 소모용으로 보시는 용도의 구매라면 11인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페이스 아이디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제가 이 거리에서 이렇게 슬쩍 쳐다만 봐도 패드가 바로 잠금이 풀려요. 특히나 페이스 아이디가 2명까지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하고 반쪽님 같이 등록해두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좀 넣어주지. 정말 90%나 빨라졌냐고요? 어플 실행 속도 그리고 반응 속도 특히 여러 어플들을 사용하면서 무겁게 작업을 하더라도 처리하는 속도가 진짜 대박 빨라요. 제가 체감하기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야 드디어 노트북 정도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성능이 발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1테라의 제품만 6기가 램이 들어갔어요. 그 이하의 용량 제품들은 다 4기가 램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아이패드 제품들하고 크게 성능의 차이가 많이 있진 않아요. 대신 예쁘죠. 사실 예쁘다는 것 때문에 3세대를 구매하시길 제가 추천해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는 가급적 용량 큰 걸 구매하시는 걸 늘 추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버리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하실 거라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프로나 6세대를 구매하시는 게 더 현명한 구매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배터리 이야기인데요. 제가 기존에는 20000A짜리 큰 보조 배터리를 들고 외출하지 않으면 사실 좀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외출할 때 들고서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뭐 하더라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어플 사용량이나 밝기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또 배터리 지속 시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불안할 정도로 배터리가 많이 닳진 않았고요. 약간 여분의 느낌으로 보조 배터리를 들고는 나갔지만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충전하면서 사용하면 될 정도? 그리고 이번엔 아이패드 휘어짐. 저한테 아이패드 휘고 이거 부서진다던데 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물어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사용하면서 아직까지 전혀 불편감이 없었고 이렇게 힘줘서 눌러서 휘어짐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서야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휘어짐이 걱정이시라면 이 케이스만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13인치대의 노트북 파우치들이랑 다 호환이 가능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튼튼하고 안에가 도톰한 노트북 파우치 안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서 보관하시고 들고 다니시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백팩에다가 넣어서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백팩이 아무래도 남성분들 전용이라서 좀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에다가 제가 아이패드 가방 소개해드렸던 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또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애플 펜슬을 비교해 드릴게요. 기존 애플 펜슬이고요. 이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길이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 짧아졌고요. 광택나고 미끌거리는 재질에서 무광택에 미끌거리지 않고 손에 착 붙는 이런 재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립감도 좋아지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슬 촉은 이번에는 여분으로 들어있지 않지만 대신에 기존 거하고 호환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어차피 목공풀 사용하면 새로 펜슬 촉 살 필요 없는 거. 아직도 목공풀을 안 붙이셨나요? 여기 상단에 제가 목공풀 붙이는 팁 영상 소개해 드릴게요. 필기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필기감은 펜슬이 따라오는 속도와 반응이 너무 좋아졌어요. 정말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유리 느낌은 좀 여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페이퍼 필름을 구매를 할지 말지 살짝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기존의 페이퍼 필름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 화질 저하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페이퍼 필름도 있더라고요. 아직 이 새 제품은 버전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구매하려고 아직까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10.5나 12.9 혹은 6세대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제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여기 밑에 더보기에다가 URL로 제품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냥 아무 필름도 부착하지 않은 스왑패드에다가 펜슬 끝에다가 목공풀만 부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필기감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만족도가 높아서 저는 당분간은 이렇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펜슬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착 붙는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펜슬 따로 충전하고 패드 따로 충전하고 펜슬에다가 제공받는 잭을 연결해서 충전을 하더라도 그러면 또 케이블선이 2개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기다 부착해 놓고 또 패드를 충전하면 동시에 다 같이 충전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번에는 케이스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케이스는 기존 케이스처럼 분리형이 아니라 앞뒤가 이어져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큰 장점은 이렇게 세워서 필기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각도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정품 화이트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가 묻거나 지저분해지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묻으면 바로 닦아주면 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뭔가 이물질이 묻는다거나 떼탄 적은 없었어요. 케이스가 아이패드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서 패드의 옆면이 기스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만들었나봐요. 제가 이번에 키보드 케이스 말고 일반 폴리오 케이스로 구매를 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기존에도 스마트 키보드 커버를 사용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각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번에는 각도가 개선이 돼서 2단계로 나왔다고 하는데도 타이핑을 치면서 필기를 하기에는 각도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차라리 따로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C타입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에 C타입 케이블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존 케이블들은 다 어떡하라는 거지? 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C타입으로 바뀌어서 굉장히 호환성이 높아지고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보통 사람의 기준에서 보자면 딱히 C타입이라서 불편한 것도 혹은 또 너무 좋다고 느낀 것도 없었어요. 평소에 드롭박스랑 아이클라우드를 잘 이용하고 있었고요. 그걸로 저의 애플 생태계는 다 연동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제품도 와이파이로 사진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전송이 되고 애플 기기 간에는 아시죠? 에어드랍으로 다 전송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딱히 제가 체감할 정도로 C타입 케이블로 바뀌어서 좋은 점, 나쁜 점 이런 건 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패드를 설정하면서 굉장히 낯익은 글자 LG가 딱 써있더라고요. 애플 화면에 그렇게 LG 로고가 써있는 걸 보니까 괜히 뿌듯하고 막 그렇던데요. 지금 C타입 케이블로 호환이 되고 있는 모니터는 LG 제품이 아직까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뿌듯하고 저 지금 LG 모니터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에서 크게 달라진 또 한 가지는 3.5파이 어디 갔어요? 이번에도 이어폰 잭이 사라졌어요. 그럼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어폰 잭 연결시켜서 노타빌리티 녹음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호환되는 케이블 구매하실 수 있는 URL도 여기 밑에 더보기에다가 넣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 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제가 보답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로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벨킨 세미나에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소개받았던 제품들 중에서 USB-C 독이라는 굉장히 호환성이 좋은 제품이 있었어요. 맥북하고 아이패드에서 호환 가능한 USB-C 선의 허브 제품이에요. 가격이 좀 고가다 보니까 제가 제품의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를 제공을 받았고 광고비 대신에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를 더 받아왔습니다. 이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USB A 포트, C 포트, 그리고 HDMI 포트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전원 공급이 따로 되기 때문에 충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C독 하나만 있다면 노트북을 충전하면서 모니터, 헤드폰, 마우스, 키보드, 외장하드,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충전 동시에 모두 다 연결이 가능해요. 특히 노트북으로 유선 인터넷까지 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HDMI는 4K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이 USB-C 독 하나만 있다면 다른 거 구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3가지가 완료된 화면을 캡처하셔서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께 추첨해서 따로 연락드리고 제품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가격이 사악사악 하니까 꼭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벤트 참여하셔서 받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또 광고비 대신 더 많은 상품을 받아와서 여러분께 더 많은 제품을 보내드릴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시죠? 오늘도 행복하세요. Where we can go, where it's always shine.